안녕하십니까. 질신수학 천상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그리고 이 한 문제를 풀면 자기 실력을 한 1000%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 방법과 일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즉,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잘하기 위해서, 내가 수학을 잘 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이 문제 풀면서 이 문제를 통째로 외우시고 생각하는 방법을 그대로 훈련하셔서 다른 문제를 풀 때 적용을 시켜보시면 아마 굉장한 큰 도움을 얻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자, 먼저 선생님 누차 강조하지만 수학 문제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는 반드시 조건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볼까요? 2차 방정식이란 말이 나왔죠. 자, 2차 방정식은 얘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한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판별식을 구해봅시다. 이거 뭐 짝수 공식 쓰면 4분의 D는 B 제곱 마이너스 AC 이걸 써서 1 빼기 3이 돼서 0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을 저거 허근인데 저걸 갖고 하라고?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문제를 낸 이유는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문제가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할 수 있는, 즉 실근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이면 이 문제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허근이야. 그치?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 이 허근을 이용하는 것은 식이 굉장히 불편하고 까다로워. 그러니까 직접 알파 베타를 구하지 마.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F 알파는 베타이고 F 베타는 알파이다. 네, 그리고 요거 이제 뭐 하나 조건이 더 남아 있는 거는 아마 마무리하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만족시키는 2차식 fx. 네, 요거는 차수를 결정해 줬네요.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미정계수는 3개가 있지? 이런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A는 0이면 안 되고요. 됐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답을 구하라 이런 조건이니까 맨 나중에 하셔야 되겠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이렇게 읽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꼴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구해보는 겁니다. 요거는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3이 돼요. 그쵸?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뭐 근을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죠. 인정? 그러면 이 문장을 또 연결해 봅시다. F 알파는 베타이고 F 베타는 알파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네, 이것 때문에 이걸 뭐 구해보기도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식을 다룰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항식 이걸 다룰 때 첫째 차수를 결정해야 되고요. 근데 차수를 결정하고
차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다항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정계수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개수라는 의미죠. 이거의 개수를 줄여야 돼. 세 번째, 항의 개수를 줄이셔야 돼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다항식을 다루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방정식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봅시다. 이 미정계수를 줄인다라는 것은 어떤 말로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냐면 문자를 통일시켜라. 문자 통일. 네, 문자를 통일시킴으로써 우리가 식을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봅시다. 관계식이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얘랑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베타라는 것을 여기서 F알파는 베타에서 이 베타를 알파로 문자로 통일시킬 수 있겠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F알파는 여기서 쓰면은 알파분의 3이 되죠. 그 다음에 F알파는 베타에서 요걸 쓰면은 2-알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것과 요거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 자, 차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생각하라 그랬는데 얘는 우리가 보통 식을 풀 때는 다항식으로 고쳐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를 양변에 곱해 주시면 알파 F 알파는 3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몇 차가 되지요? 몇 차가 돼요? 3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3차가 되면 일단 좋지 않아요. 차수를 낮춰야 되는데 얘는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얘가 적당한가? 아, 얘는 네, 이 자체가 그냥 다항식이고 차수는 2차식입니다. 아,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는 게 좋겠구나. 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 것이냐, 즉 어떻게 끌고 가서 풀 것이냐 하는 얘기죠. 여기에서 차수가 낮은 쪽이 유리하다. 요거는 앞에 선생님 강의에서도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F알파는 2-알파 저 방식을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F알파는 2-알파가 되고 마찬가지로 F베타는 2-베타가 되죠. 요거는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는 역시 기본 대칭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대칭식의 성질이 여기 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네. 얘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죠. 그럼 이때 한 가지 선생님이 질문을 할게요. 이 는이 있는데 이 는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그러죠. 등식은 항등식하고 방정식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등식은 항등식일까요? 방정식일까요? 네, 압도적인 의견이 방정식이네요. 그럼 왜 항등식이 안 될까?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얘가 몇 차식이죠? 2차식이죠. 얘는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2차식 fx에 대해서 이랬죠. 그러니까 얘는 이 는이라는 게 항등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차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방정식이야. 그죠? 아, 그래서 다항식이라는 거 어떻게 다뤄야 돼? 이것과 등식이 나왔어. 그럼 얘가
항등식이니 방정식이니 요거를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는을 볼 때는 항상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이거를 구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정? 네. 그런 말이죠. 얘가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알파와 베타일 때 는이 성립하는데 방정식이니까 만족하는 x는 알파와 베타밖에 없고 얘가 2차식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근이 두 개구나. 이게 매치가 되나요? 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쓸 수 있죠. fx는 e-x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 는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방정식이니까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예요. 그럼 서로 다른 두 함수니까 이 는의 의미는 그럼 뭐냐?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 두 개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얘는 두 개의 함수로 나누어서 보셔야 돼요. y는 fx와 y는 e-x.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 근데 그 만나는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살짝 보도록 합시다. 자, 두 개의 함수로 나눠야 돼요. y는 fx, 또 하나는 y는 e-x인데 얘가 몇 차 함수? 2차다 이거죠. 그럼 2차면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fx를 만약에 ax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a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인정? 그런데 얘는 정해져 있어요. e-x라고.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생겼고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요 놈은 e-x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어쨌거나 네, 여기 x좌표가 어딘가 있다라고 치면 여기서 이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가 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두 개의 함수로 나누어서 그래프를 관찰해 본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고요. 지금 이 생각은 네, 선생님이 위치 비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수능 시험의 출제율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수능 시험에 이 위치 비교를 이용하는 문제는 매년 여지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문이과 구별 없이 계속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함수로 나누어서 그래프를 고찰해 본다. 이 생각이 왜 중요할까? 이 위치 비교라는 이 생각은요, 즉 두 개의 함수로 나누어서 그래프를 관찰하는 것은 수학의 혁명을 맞이하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생각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함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수학의 역사에서 이 생각은 함수를 창조해내는, 수학은 이제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발견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함수 같은 거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함수의 시작이 바로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거고, 그럼 수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능에서 100% 출제가 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두 개의 함수로 나누어서 이런 두 개의 그래프의 위치를 고찰하는 거, 관찰하는 거, 이걸 위치 비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위치 비교한다 이거예요, 두 개의 함수를. 그러면 일단 이렇게 봅시다. 얘가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상태이므로 요거를 넘겨봅시다. fx는 2-x에서 fx-2 플러스 x 이걸 0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옮겨봐야지, 이렇게 옮겨줘야지 교점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교점 구할 때는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죠. 그럼 얘는 새로운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gx라고. 그럼 이 gx는 어떻게 되냐면 a가 0보다 크면 요렇게 될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요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이해 가시나요? 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를 변환시킬 수도 있고 요 그래프를 요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요거 꼭 연습하시고. 자,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때 두 개의 함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요렇게 넘겨서 이런 하나의 함수로 놓고 생각하는 게 편할까? 이런 그 연습을 하시면 내가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얘는 이렇게 해야 돼, 얘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어떤 그 감, 네, 그런 감이 생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다음에 무슨 생각 하나 봅시다. 다음은 이제 방정식의 작성이에요. 네, 요것도 수능 시험에 거의 100%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정식의 작성이다. 무슨 말이냐? fx 마이너스 2 플러스 x 이퀄 0이라고 그랬는데 이거의 두분이 알파와 베타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 이 식은 최고차의 계수는 모르지만 어쨌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원래 이 알파 베타는 뭐의 근이었냐면 이 방정식은 얘랑 같았죠. 아까 처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퀄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인정? 자, 그래서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은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가 빠져나, 내가 안 쓴 조건이 뭔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문제 쪽으로 잠시 다시 가서 우리가 안 쓴 조건을 한번 찾아봅시다. 네, 이거 했고요. 이거를 할 때 요거 썼고 요거 안 썼나요? F1이 5라는 조건이 남아있죠? 그죠? 그리고 F3을 구하라 이랬어요. 이제 남은 거 이거 두 개예요.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F1은 5다라는 거를 써야 돼요. 그럼 요식과 지금 요식이 같은 거니까 한 번 더 써보도록 합시다. fx-2 플러스 x는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요. 네, 요거를 gx라고 했을 때 f1은 5라는 조건을 써야 돼요. 그럼 뭘 대입해야 돼요? x에다 2를 대입해야 되겠지? 그래서 f1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a의 여기가 1 빼기 2 더하기 3이야 이렇게 되죠.
이해 가시나요? 근데 F1이 5라 그랬어.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요거 계산하면, 네, 4가 되죠. 요거는 2A가 되죠. 따라서 A는 몇이 된다? 2가 된다 이거지. 됐죠? 자, 그러면 이 A는 2라는 애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고 요거 넘겨주시면 fx를 구할 수 있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fx는 네, 요거 a가 2니까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요거 넘겨주시면 자, 그래서 얘는 물론 식을 정리 안 하고 답을 구해도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인다는 차원으로 이 정리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x 2, 3, 6 더하기 2니까 8이죠. 자, 그래서 이제 F3 값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2 곱하기 9 5 곱하기 3 8 요거 18이고 15니까 3이고 네, 그래서 11이 답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해 가십니까? 자,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참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항식을 다룰 때 무슨 생각으로 해야 되느냐? 차수를 낮춘다. 미정계수의 개수를 줄인다. 항의 개수를 줄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식을 다뤄라. 다음에 등식이 있을 때 항상 항등식이니 얘가 방정식이니 항등식과 방정식 둘 중에 어느 거지? 이런 구별을 하셔야 된다.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이런 위치 비교에 대한 개념. 선생님 용어를 뭐 낯선 용어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위치 비교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뭐 만나는 데가 어디고 어디가 높고 예를 들어서 요 그래프에선 요 부분이 낮죠.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는 낮잖아요. 낮은 위치.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 같은 경우도 관계가 돼 있죠. 네. 여기서는 요 부분이 요 구간에서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fx가 높을 때, fx가 클 때 뭐 이런 의미가 되죠. 이해 가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의 작성. 네, 근이 나왔을 때 내가 방정식을 잘 작성할 수 있는가? 네, 한 문제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복습을 하시면 당연히 수학 문제를 푸는 힘이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확실히 이해하는데 나는 한 3-4시간 걸렸어, 5시간 걸렸어, 하루 걸렸어, 일주일 걸렸어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저렇게 뭐 이런 문제 하나 갖고 뭐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내가 투자하고 하루 투자하고 이런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문제를 푸는 시간이 많을까요? 개념을 공부하는데 투자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당연히 개념에 투자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적죠. 학생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념이 정확한 학생들은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르죠. 이거에 득이 있다. 즉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시간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를 했을 때 뒤에서 우리가 무수히 풀어야 되는 문제풀이 시간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것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내가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네, 이 문제에 열심히 투자를 하시고 한번 성공해 보십시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